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조특위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힌 부정선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다.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부정선거 의혹 이슈가 온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조특위에서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책임도 중앙선관위에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거가 하나 있다. 부정선거이다.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면 미친 사람 취급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계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의혹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졌다. 이제는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는 부정선거 없으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고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관련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선거의 투표자 수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문제가 있다면 압수영장을 발부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야지 계엄으로 밝힐 문제냐,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니 그것은 탄핵의 쟁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서 부정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도둑을 잡으러 담장 넘어 들어갔지만 결국 도둑은 잡지 못했다. 나중에 검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왜 들어갔냐고 물었다.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담장 넘어 들어갔다고 했더니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도둑이냐. 대문 열고 들어가야지 왜 담장 넘어 들어갔느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간 동기가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도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대법 판결로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한다. 여기 법원 판결문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잘 됐다, 잘못됐다, 아니면 다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판결문 16쪽에 투표용지 발급기의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동일한 1년 번호의 투표지가 2장 발급됐는데 한 장은 선거인에게 교부됐고 한 장은 폐기했다고 선관위가 설명했더니 대부분이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했다. 관내 사전투표지 비정상적 정황에 대해 이는 누군가가 투표지를 다량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등기 내역까지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 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했다. 투표함 봉인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투표함의 봉인의 비잔류형 특수 봉인지를 사용하여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전투표함은 봉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각각 봉인지에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구에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은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표 참관인이 가서 그 봉인을 보더라도 서명을 보더라도 저게 내 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투표지 감정 결과에 대해서 2021년 6월 28일자 검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관외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여 서로 붙어 있었거나 관외 사전투표지의 운반, 개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관위가 설명하니 대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의 의혹을 갖는 점들이다. 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에 대해 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인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이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당 부분 투표관리관인의 인형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투표관리관인의 인형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겠는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300표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원고 유효 투표수가 4,760표로 집계되어 피고의 개표 결과와 300표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겁니다. 개표 결과가 4,760표, 그 중에 300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공표한 이 사건 선거의 총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숫자는 12,957표로 만일 원고 유효표 숫자가 이 법원이 집계한 결과와 같이 4,760표였다면 총 관외 사전투표 수량은 13,248표가 되고 이는 공표된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의 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한 수치라고 했다. 숫자가 안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은 선거인 숫자와 가깝다. 300표의 차이는 수작업에 의한 집계상 오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관외 사전투표 유효표 숫자가 선거인의 수보다 약 300표를 초과하는데도 재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가까워서 되는가? 단 한 표라도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법원 판결에 가깝다고 되어 있다. 확인해 보니까 투표 숫자하고 투표인 숫자하고 가깝다는 것이다. 갑 47호증, 51호증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의 선거의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표 결과에 조작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서 왜 참관인이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방송까지 하느냐 이 말이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다는 것이다.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 매체에 옮기고 삭제하였다고 하여 그런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많은 경우 이 중에서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부정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부장판사를 영임한 장도격 의원도 대법원 판결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운운하지 말고 이 판결의 미흡한 문제와 또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정선거의 쟁점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지난 2월 4일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